6.13 지방선거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 12곳 재보궐선거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는 여의도 정치 지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택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지방선거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지방선거 이제 뭐 중반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되겠죠. 예,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오늘은 재보궐선거 관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2곳에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일단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런 뭐 여론조사가 있는데 재보궐선거 결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최근에 실시됐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좀 많이 차지할 거다 의석을 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특히 재보궐선거 뭐 거의 전 지역의 선거가 실시되다 보니까 미니 총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앞서 우리가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평화에 대해서 이번 현재 어떤 평화선언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70%의 지지율이 있고 또 그에 준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있고 또 정당 지지율들이 5대3 이렇게 여당이 한 절반 정도 이상 가져가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야 다자 구도가 되는 선거다 보니까 실제로 야당들의 분열과 실제적으로 어떤 그 현재 지난 대선의 결과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통해서 촛불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어떤 혁명적 상황에서의 정권 교체다 보니까 그 기조가 여전히 강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에 대한 인물난도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직결을 하는 반면에 야쪽은 좀 가뭄이 들다 보니까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객관적 경쟁력에 있어서도 다소 여야 우위에 점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특히나 사실은 호남은 뭐 수도권과 호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울산, 불경 지역의 변화가 굉장히 큰데요. 제가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여론조사의 풍향계에 따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수층의 그 지지 지역이 또 했던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 실제적으로 확 빠져나가는 지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그래서 일정의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 지방 정치인들이 여당으로 넘어오는 그런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견고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충청도는 사실 안영지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양성조 후보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강해 줌으로써 또 이규기라든지 이런 천안에 나타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 계속 그 힘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다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경북 김천마저도 무소속 후보에게 자유한국당이 뺏겼다라고 하는 물론 저 결과는 보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히 가져가야 될 표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이 구도가 오래 갈 수 있는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런 결과만 보면 자유한국당 사실은 뭐 긴장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홍준표 대표 유세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도 판세 점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어떤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상황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세 가지고 특별히 이제 정책으로 대결하지 않는 이상은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언론사에서 왜곡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 투표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그 그 퍼센트 차이만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나중에 투표함을 열게 되면 훨씬 격차는 줄어들 거지만 지금 문제는 추이상으로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민주당이 11군데 12곳 중에 11곳을 완성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 한 10%가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격차는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울산 북구라든지 그 충북의 제천 단양 같은 경우는 실제 투표함을 좀 열어봐야지. 그리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논란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정의당 후보가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게 김천 선거인데 지금 이제 앞서고 있는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온 최대원 후보인데 이분이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경북도당 대변인 하던 분입니다. 결론은 공천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판단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괜히 후보를 내는 바에야 그냥 무소속보가 될 수 있도록 1대1 구도를 만들어 버리자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예. 좀 지금의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보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두 분은 선거를 치러 보셨잖아요. 선거 운동 기간 한 중반 정도 왔을 때 자기가 좀 밀리고 있다. 다른 당 후보에 비해서. 그러면 이 대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기억나세요? 뭐가 좀 글쎄요, 뭐 필요한- 예. 사실은 제가 선거를 치러 보니까 한 선거 기간 동안에도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민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가령 이제 제가 17대 경우는 노인 표만 발언 때문에 초창기부터 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힘들게 선거하다가 중반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선거 중반에 스탠스를 바꾼다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어떤 그 구조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 이렇게 중간에 바꾼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는 예. 그 선거에도 지고 조직에서도 지고 여러 가지 갈등만 남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꾸준히 해오던 것을 더 가열차게 믿음을 예. 갖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 지원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중앙당의 지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 지방선거에? 영향은 미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표가 움직이거나 또는 선대위원장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방송사를 통해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후보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에 비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접촉하는 효과가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서 조망한다는 거는 여기 상당히 중요한 선거구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세인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중앙당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서로 진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최차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고 있을 때 크게 보면 이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우세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예. 애매모호한 지역보다 또 한 가지 아주 취약한 지역. 그래서 애매모호한 지역보다는 우세하거나 취약한 지역에 아예 딱 집중해버리는 예.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후보자들이 참 안타까운 게요. 워낙 큰 이슈가 이 선거의 분위기를 덮고 있는 데다가 일단 가장 선거에서 중요한 구도 측면에 있어서 지금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개별 후보들이 굉장히 열심히는 뛰고 있습니다만 예, 예.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고 아까처럼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인물에 대한 선호도 비중이 높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약간 뭐 한 10% 내외의 차이가 벌어져도 일부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보물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1인 최다 8표씩 이렇게 투표를 행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에 모두 1조 7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선관위에서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명 유권자 표를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2,891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글쎄요, 가치 있는 그런 네, 표입니다. 네.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에는 뭐 일부 소수지만은 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내리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예, 사실은 그런 만큼의 요즘처럼 어떤 그 재정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많아졌기 때문에 적극적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정책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선거가 좀 더 많이 나아지면 내가 왜 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좀 더 이해하면서 그렇죠. 나의 이해와 맞는 후보를 골라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맞아들어야만 사실은 좀 더 관심과 예. 또 민주주의 꽂힌 선거가 또 참여율이 높아질 텐데 뭐 지금 현재 뭐 사전 투표 20% 총 60%만 되면 뭐 머리에 뭐 파란물을 들이겠다는 정도 공약을 해야 될 정도면 상당히 말하자면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은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쯤에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선거 공보를 꼼꼼히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예산이 31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4년 하면은 1240조 원입니다. 이거 엄청난 예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돈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난 세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께서는 그런 자치단체가 자기의 가장 일상에 있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그 한 중견 언론이라고 저녁을 먹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투표하냐고. 그랬더니만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투표장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알고 찍는 사람은 시장 후보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투표도 하지요, 구청장 투표도 하지요,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 교육감, 이번에 또 일부는 보궐선거까지 투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암만 선거 구도라든지 당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거 공보, 예. 선거의 공보에 보면 예. 아,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인물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가는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반드시 선거 공보를 한번 예. 들춰보고 투표하러 가십사 하는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몇 가지 선거 관련 이슈 좀 짚어보고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금 시들어진가 했더니 다시 홍준표 대표가 오늘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면 야권 대통합 기폭제 될 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단일화 얘기했더니 이게 서울시장 얘기가 아니라 충북지사 얘기다. 저 본인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요, 두 사람이 뭐 지난 일요일도 뭐 야간에 만났다고 하는데 글쎄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데 단일화 되겠습니까? 단일화 어렵다고 봐야죠. 예. 오늘 모 조간신문에서 지난 3일 날 만났던 것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로 하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포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론조사로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단일화의 효과가 나려면 사전투표하기 전에 공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5일 날까지는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6일 날 여론조사를 돌려서 7일 날 후보를 확정져야 8일 날 사전투표 할 때의 효과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사실상 어렵다고 보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 이번에 이제 야권에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 우세한 구도지만 야권에서 누가 2등을 차지하고 3등을 차지하는 것도 향후의 정계 개편을 바라볼 때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제 실제로 단일화를 해서 결정적으로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여기에 시간 공력을 쏟기보다도 예.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한테 자신의 정책 공약들이라든지 캠페인을 보여주는 것이 예.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저기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누가 더 절실할까요? 사실은 절실하다고 보면 뭐 둘 다 절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양보를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단일화를 합의했을 때 단일화가 자기가 되지 않았을 때 자기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바심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분 다 예를 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단일화를 하고 싶지만 이게 총선하고 달리 지방선거는 구청장, 시의원, 시장 이렇게 연동돼서 하기 때문에 단일화해서 자기 당의 후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의 구청장 후보나 시의원, 구의원 후보한테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마지막에 단일화를 시도하자고 주도하게 했다가 자기가 지었을 경우에 그 후폭풍이 훨씬 더 김문수 후보가 맞는 후폭풍보다 예. 바른미래당이 맞는 후보의 당이 엄청나게 큰 후폭풍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물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다르겠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손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최대 유권자를 가진 지역이죠. 경기지사 후보, 남경필 후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글쎄 선거 지난번에 벽보 이어서 공보물까지 이번에 좀 누락이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 공보물만 이렇게 계속해서 겹치는 이런 상황. 글쎄요. 선관위 쪽에서는 실수다. 하지만은 이게 또 남경필 후보 쪽에서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다. 어제 항의 방문까지 했다고 하는데 선관위 직원들 고생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나 봐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경필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면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동정표를 유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고요. 근데 이제 남경필 후보 측에서도 알 겁니다. 저게 이제 선관위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을 하게 되면 행정 조직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읍면동에 있는 소위 주민센터에서 그거를 부착하고 배포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선거 치를 때 한 투표구에 몽땅 제 홍보물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고향이라고 하는 데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구청장이 당황해가지고 직원을 징계하겠냐, 하기를 요구하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셔라. 지금이라도 배포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제가 좀 포용력 있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퍼져가지고
상당히 득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있는데 네. 어떻든 선관위로서는 그 뭐 나올 수 있는 실수다라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태도죠.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공보물에 2개 붙는 것을 확인 안 하고 간다는 건 사실은 글쎄요. 굉장히 나쁘다고. 공보물은 예. 사실은 작업을 하는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벽보는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걸 예. 나란히 2장을 붙이고 부착하고 갔다라고 나서 하는 것은 확인할 거 아닙니까? 예. 제대로 좀 그거는 맞았는지 사실은 이렇게.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공무원을 뭐 문책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것도 확인 안 하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사전 그 훈련이 알겠습니다. 없었지 않았나. 간단히 짧게 여쭤볼게요. 최저임금 산입법이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 관련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남지 않았는데 지금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진통 내용도 있었고 지난번에 청와대 발표 문제도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요구를 하는데요. 서로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셔도 이 법이 통과될 때 국회에서 160대 24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86% 정도의 찬성률로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에 다시 회부돼도 3분의 2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소위 그런 후생복지비 등등 그러니까 통상 그 상여금 같은 경우를 산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노동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뭐 표 계산을 해봐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노동계의 반발이라고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 4,300여 명의 유권자들 중에 실제로 계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손실을 보는 것은 한 15만 명 정도로 앞뒤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6%, 8% 오른 데 비해서 16% 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측면, 국회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그걸 다시 생각해야 될 여지는 별로 없다. 예,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